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렸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요. 근데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는 게 지금 논란입니다. 왜 자신의 집 골목도 아니고 조사를 받는 검찰청도 아니고 대법원 앞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이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아까 제가 잠깐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렇죠. 우선 대법원 앞에서, 그러니까 안으로는 지금 못 들어가게 됐대요. 허락을 안 해서. 대법원 정문 네. 앞에서 입장문 발표하고 찍고 검찰로 가겠다.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히 남긴 것처럼 법원이 소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법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요? 뭐 아시다시피 자신은 이제 전직 대법원장이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관여됐었던, 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수사를 받은 또는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한 80여 명 이상 지금 법원 내부에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또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법원 내부에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자신은 억울하다라든지 또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후에 기소가 되거나 이래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검찰 수사 받고 나면, 조사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건데, 혹은 또 뭐 영장 실질 심사도 구속영장의 경우도 그렇죠, 법원에서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 호소, 단결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법원 앞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내게 부여되고 있는 혐의의 부당함 이런 걸 주장하려면 통상적으로 검찰 앞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검찰 포토라인에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법원 내 분위기 좀 알아보셨어요? 법원 내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듣고 있는 얘기는 걱정할 만한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법관들이 다수 현재도 재판 업무에 공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또 우리 자랑스러운 법원, 내가 속한 자랑스러운 법원이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거야라고 순진하게 믿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공세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반반입니까? 그런 분위기는? 이거 사법농단, 농단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측과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반반인 거예요? 법원 내는? 아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젊은 법관들 그리고 다수의 법관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 법관일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나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건 안 좋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법원이 지금 이런 부당한 어떤 공격이나 부당한 무슨 정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 이런 쪽을 좀 결집시킨다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이런 문자도 들어왔네요.
생각해보면 전두환 씨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청와대 가서 입장문 발표하고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 아니냐 이런 청취자 문자. 예. 근데 뭐 그거하고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청와대 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일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법원 내에는 예. 이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는 메시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죠. 오히려 더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가서 입장문 발표하고 검찰청 가는 것보다 더한 거네요. 더한 거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자면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든지 또는 의중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 유죄라면 자신들도 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의 판사들이 버젓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것인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예. 법원 내부에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들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은 기각됐잖아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 내부 분위기에서 이 대법관급의 고위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검찰이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재청구해서 또 기각되면 에너지가 더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재청구해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신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검찰이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할 건데요. 예. 그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하고 좀 다르게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전범기업 대리인 김현장 변호사와 만났던 문건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스모킹건이 될까요? 지금 제가 문건 자체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 보도 나온 것에만 지금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 대법원장이 당시 현직 대법원장이 한쪽의 대리인과 만났다. 그것도 한 차례 만난 게 아니라 3차례 정도 만났다.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고 실제로 재판 진행 과정도 그 논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문자도 들어와요. 아니 부장급 검사가 조사를 맡는다고 하는데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30기 이상 차이가 난다. 조사가 잘 될까? 수사가 잘 될까?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지금 현재 그 검찰은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 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호락호락하게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믿어보죠. 믿어보죠. 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건 다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근데 탄핵이라는 건 형사적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별개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탄핵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봤습니다만 국회에서의 이 탄핵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다른 야당들과 접촉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야당이 있는 반면에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는 야당도 있고요. 또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서 그 사안이 풀리지 않는 한 협조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야당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위기를 퍼센트 정도로 본다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나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칙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 예. 다른 분들은 자유한국당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갸우뚱한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 반대하지 않지만 뭐 시기상조다. 원칙적으로 우리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다른 이슈들을 좀 급하지 선별적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분위기는 그렇군요. 여러분 9시 반 이제 2시간 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에 검찰로 갑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꿔서 바로 그냥 검찰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사실 그게 그나마 이 수사라든지 또는 법원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는 행동일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려달라. 예.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오히려 더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죠. 바로 좀 맞습니다. 검찰로 가라. 예, 이런 비판의 시선.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고집